행정이 뭐냐 하는 얘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제 행정이 뭐냐라는 말은 행정을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이거 마이크라고 하지만은 사람이 마이크로 인식하는 것. 이제 요즘 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좀 진보된 그게 뭐냐면 이제 관찰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사실 서양인이 알게 된 거고, 동양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 관찰자하고 피관찰자가 한 개의 사관이 있고 서로 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서양은 이때까지 이분법적으로 가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관찰자다. 인식되어진 거죠. 인식돼서 우리가 상을 얻는 건데, 그게 뭐를 이제 행정으로 볼 거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인간에 의해서 행정으로 인식되는 걸 얘기하죠. 그럼 이런 게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아마 그 만화가 그 시리즈로 있잖아요. 오랫동안 연재된 것도 있는데, 미국으로 알고 있는데, Love is 사랑이란 하는 이런 거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컷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고 감동을 준 적도 있어요. 사랑이 뭐냐? 행정 볼 때서 사랑이 뭐냐?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이거 없으면은, 사랑 없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울리는 징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닌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뭐 견디는 게 그럼 사랑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게 다 다르거든요. 또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 이제 사람들 중에서 식성이 좋다, 나는 아무거나 잘 먹는다 이런 말씀 하실 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뭐 솥에서 나오면 다 먹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솥이라는 것은 음식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개도 먹고 오리도 먹고 다 먹죠. 진해도 먹고 뱀도 먹고. 저 요즘에서 안 먹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진해도 먹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정말로 진해하고 닭하고 같이 놓으면 진해가 막 색깔이 푸석하거든요. 막 아주 짙은 녹색이에요. 냄새도 별로 안 좋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제 크게 대학 다닐 때 아파가지고 뭐 중리산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살라고 먹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뭐가 음식이냐 했을 때도 똑같아요. 내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형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이 뭐냐 할 때, 행정 뭐 하는 게 행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행정은 뭘 하든 간에 다 그건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는 사람이죠. 기관 중심이고요. 그게 아니고 누가를 행정부 해도 행정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거는 내용이나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행정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아주 가끔 나옵니다. 과거에는 많이 출제됐던 내용인데 요즘은 이제 가끔 나오는데요. 이런 행정의 의의라고 이제 제목을 달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의의를 이야기할 때 하는 분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부가 하는 건 다 행정이지 뭐. 왕이 하는 건 다 행정이지 뭐. 대통령이 하면 다 행정이지 뭐. 법관이 하면 그건 사법이고, 국회가 하면 그건 다 입법이지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걸 뭐가 뭐냐? 형식적 의미라고 해요. 분류하는 기준이 형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형식적 의미의 행정 가르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알려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 나온 김에 법학적인 용어에서 형식적 의미란 말 좀 한번 배워봐요. 왜냐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자주 나와요. 뭐 형식적 의미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또는 형식적 의미의 행정 뭐 이런 말 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또 형식적 요건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언제나 시니피향이 같다고 해서 시니피아가 같지 않잖아, 그죠? 그렇듯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형식음이란 말은 뭐냐? 이거는요, 기관을 봐요. 어느 기관이 하느냐? 이때 기관은요, 국가기관 중에서 뭐 행정부 안에서 뭐 기획재정부가 이런 얘기 아니고요. 입법 권력 분립 상태에서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할 때 그런 큰 차원에서의 기관이에요. 예.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기관이 어느 기관이냐, 기관을 보는 거예요. 기관을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형식적인 법률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재정기관이 의회라야 돼요. 재정기관이 대통령인 것도 있고 또 장관인 것도 있어요. 행정부인 것도 있어요. 그건 행정부도 있는데 그거는 형식적 의회 법률이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 법률이라 그러죠. 그게 재정기관이 뭐냐? 기관을 보죠. 기관을 보는 거죠. 내용만 따져요. 내용은 묻지 않는다. 안일 불자에다가 물을 문자 해가지고요. 불문. 이거는 번자 쓰시니까 그냥 간자를 안 하고 바꿀게요. 죄송. 내용 불문. 묻는다 할 때. 산중 묻는다 할 때 그 문제죠. 내용은 묻지 않고 닥치고 그냥 어느 기관이냐. 이게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주 명확하고 선명해요. 그래서 실제로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의 답이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사실은 행정의 개념 나중에 가보면 하겠지만 완벽하게 있잖아요. 구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깔끔하죠. 그래서 형식 의미를 접근해요. 그러면 이런 제가 보통 농담삼으로 봅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게 뭐겠어요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똑똑한 분들은 실질적 의미 행정입니다 이래요. 아니에요. 겹쳐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 행정이 아닌 게 뭘까? 형식적 의미 입법이나 사법이에요. 이건 안 겹치겠죠. 같은 유개념만 있으니까. 그래서 형식적 의미 입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사법이 있는데 다른 거는 한글로 쓰다가 이거는 갑자기 한자로 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가 선언작용인 재판작용인 사법하고 법학에서 또 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민법이나 상법 같은 사법이 나오니까 구분하려고 이제 한자로 써요. 제가 자꾸 이제 왜냐하면 구분되어줘야 되니까. 닥치고죠 이거는. 입법은요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서 국회가 하는 모든 작용이에요. 국회가 하는 모든 작용이에요. 국회는 뭘로 구성됩니까? 국회의원만 있어요? 아니에요. 국회에는 가면요 목욕탕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국회 안에 사원화가 있습니다. 도서관 사서도 있고요. 운전기사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많습니다. 정원사도 있어요. 국회 직원 중에는. 그 모든 일이 다예요. 그게 정원사가 있잖아요. 전질하잖아요. 이게 뭐냐? 형식적이면서 입법이에요. 야, 선생님, 뭐 좀 강의를 하는데 좀 강조하려고 저러나? 아니고 그대로예요. 국회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하잖아요. 운전하고 나서 차를 이제 다 출근시키고 나서 차고에 가서 세차를 합니다. 그것도 입법이 된 말이에요. 형식적이면서 입법이다. 그러면 형식적이면 행정은 뭐냐? 뻔하죠. 이거 뭐 쉽죠? 행정기관. 이런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작용. 행정기관 하면 대통령,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뭐 또는 국공무원, 주무관 이런 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사법작용은 또 뭐냐면 법관만 아니고 법원이 하는 모든 작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법원이 있잖아요. 세차도 할 수, 법원에 있는 차가 세차도 할 수 있고, 아침에 법원에 서 있잖아요. 법원에 있는 소속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기사가 운전하죠. 운전하다가 아이를 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법작용도 국가 배상의 대상인 직무집행에 포함되나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모든 작용, 이 모든의 핵심이 있어요. 방점이. 이게 되게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을 따져요. 내용으로 얘기하자. 뭐 어느 기관에 있는 건 그건 모르겠고 내용을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이제 실질이라는 거야. 공부를 오래 해서 점수가 잘 나오거나 또래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신경을 써야 되는 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잘하냐? 앞부분은 좀 잘해요. 근데 앞부분은 잘해가지고는 전혀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역시 이제 구제 파트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다. 3편하고 4편에 올인해요. 8년 나오고 막 외우고 이래요. 그럼 점수 잘 나와요. 그럼 점수가 한 90점 정도, 90,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1편 다 했겠지. 1, 2편 했으니까. 근데 한 번씩 작살난 수가 있어요. 점수가 평상시에 잘 나오다가 90점 이상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1, 2편에서 시험 나와버려요. 그럼 왕작살 나버려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기초를 잘 해주면 좋아요. 많이 했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나옵니다. 원래 띄웠어야 되는데 실질적 의미의 나오는데 이거는 내용입니다. 내용 또는 이러한 성질이 이거예요. 어느 기관에서냐 안 따져요. 기관 불문. 기관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하고 실질적 의미의 일부는 겹치는데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중요해요. 겹친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주의해야 되고요. 그럼 이런 실질적 의미의 입법인데요. 야, 동어 반복이지만 입법이 뭐냐? 입법이 있어요. 입법이란 말은요, 입법은 한자로 이렇게 써요. 설립자에다가 법법자를 써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집을 만드는 거는 영어로 뭐랍니까? 메이크라고 하고 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한자에서도 만드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만드는 행위인 동사를 다 달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만들 때는 설이라는 말을 써요. 설권, 설정이라고 그래요. 설정.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대신에 은행에 대해서는 내 땅에 대한 담보권을 만들어준다 할 때 설정해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과자는 제자잖아요. 제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인데, 이거는 입법은요. 그래서 입법인데 알고 보면 법을 만드는 것을 법 제정이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같은 말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제일 좋아요. 선생님 딱 됐습니다. 법 제정 단순하면 여기서 딱 끝나면 학생들이 노트하기도 좋고 또 좀 지겹지도 않고 딱 좋은데 또 2절 3절 갑니다. 욕심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더 먹는 거지. 근데 연습 좀 시킵니다. 법은 뭐냐? 법은 봐요.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여기서 설명 안 하지만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아까 일반하고 다릅니다. 이건 대상자예요. 대상자가 모든 국민한테 그걸 일반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은 그거는 개별적이라고 해요. 여기에 반대는 특개별적이란 말과 일반적 같다. 그러면 법이 도로교통법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도로교통법이 2013년 6월 22일부터 예를 들면 시행된다. 그러면 그 법에 적용한 사람 누구예요? 모든 국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경부고속도로 김천 방향 맨 밑에서 위반했어. 그러면 통지서 누구한테 가요? 모든 국민에게 안 가죠. 특정한 사람이 가게 되죠. 그건 개별적이에요. 우리 영장의 발부, 조세부가 처분 다 개별적이에요. 그 일반적이고 주장적 언제서나 누구라도 신호를 위반하면 이거야. 그러면요 지켜야 된다. 신호를 위해서 안 된다. 규범 배웠죠? 우리가 이런 글자를요 알고 있잖아. 이게 나이라는 거하고요. 내가 이러면 그냥 선생님이 뭐 일반 주장적 대강 듣지. 그래요. 일반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들었으니까 주장도 대강 알잖아요. 그러나 그건 전혀 다른 거야. 법학에서 말할 때 그 신의 피해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뭐냐? 모든 국민에 대해서 주장적 언제 어디서나 이런 말이야.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지켜야 될 뭐 해야 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잖아요. 당위. 그게 규범이죠. 이 규범을 만드는 걸 정립이라고 표현해요. 제정, 입법 이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입법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가 행정은 뭐냐? 방금처럼 법은 뭐냐면 일반적 수상적이에요. 규범이에요. 누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법적인 효과를 부여해요. 맞점 발라 해가지고 과태료 10만원 또는 벌점 15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행정이에요. 이걸 보고 뭐냐?
법적인 효과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증서를 개별 구체화시키는 이걸 보고 집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법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실 때 법집행은 대단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정말로 고문적 개념이에요. 넓어지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포함되기도 하고요. 좁아지면요 입법, 사법하고 행정만 포함되고, 더 좁아지면 행정만 포함되고, 행정에서 다시 또 구체적인 것만 포함됩니다. 점점 이렇게 해서 고문적 개념이거든요. 사법이 나옵니다. 사법 한번 보세요. 재판 적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분쟁의 해결 적용인데, 사실은 한번 봐요.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사소송에서 벌금 때리는 거하고 실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도로교통법이라는 일반적인 법적 효과를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다 법 집행이라는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분류할 때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좀 이따 실질적 의미의 내용에서는 학설이 필요해요. 왜? 내용과 성질을 다루는 것이 학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학설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법은 뭐냐? 법 집행 중에서도 어떤 거냐?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이러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에요. 행정청과 국민 사이의 법적 분쟁 해결, 행정소송. 사인 간의 법적 분쟁 해결, 민사소송. 그 다음에 검사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하고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 해결, 형사소송. 이도 다 소송이에요.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을 우리가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알고 보면 법 집행의 일종이에요. 사실 이것도. 넓게는 그렇게 나가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을 때 하나의 현상이 형식적으로 실제적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같은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면요. 좀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때 법률은 형식시험의 법률이라고 해요. 자, 형식시험의 법률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제정기관이 국회를 돼요. 근데 이게 메이드 인 국회라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메이드 인 국회가 제정한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예 법률이라고 딱 써버리면 아 이거 메이드 인 국회구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가 난 법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안 해도 아 이거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이고 헌법보다는 레벨이 낮지만은 대통령보다는 레벨이 위에 있는 계급적으로 높은, 그래서 그걸 계급을 형식적 효력이라고 그래요. 형식적 효력이 헌법보다는 하위지만 다른 대통령이나 국령보다는 더 위에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럼 뭐야? 대통령령 하면 알았잖아요. 그거 뭐냐? 지정기관이 대통령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기관이 뭐냐?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이고 그 다음 이름이 뭐냐? 법률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건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형식적으로 누가 합니까? 국회가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법이에요. 국회가 하는 작용이니까 국회가 한다? 형식 국회가 하니까 이건 입법인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뭐냐? 내용도 법을 제정하지 않으니까 이건 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행정입법이 있어요. 행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건데요. 행정입법은 우리가 2편 2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배우고 다양하게 배우는데 오늘 처음 들어왔으니까 다 말고 대표적인 것만 하는데, 일단 법률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면 법률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뭐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을 만들어놨어. 그럼 서면인데 서면으로서 종이로 해야 된다는 거야. 종이를 써내라는데 종이에 뭘 써내? 그 내용은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거야. 그래서 서식을 만들어. 여러분이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이름 써놓고 주민등록번호 더하고 근거규정 더하고 뭐 날짜 더하겠죠. 서식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무 법이라도 별표 뭐 제5호, 1호, 2호, 3호 사가지고 서식이 쭉 나온다고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만든 걸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정한 법이에요. 장관이 만든 법을 불행이라 해요. 이런 거를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없애고 바꾸고 다 그걸 입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넓게는요. 그럼 이거는 뭐야? 형식적 의미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행정부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부니까 행정작용이고, 실질적에서는 뭐냐? 이거는 입법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오리지널 입법도 아니고 오리지널 행정부도 아니잖아요. 온준하는 거. 그래서 입법은 입법인데 조금 끌적지근한 입법, 조금 모자라는, 그래서 어떤가 버금할 때 버금가는 이런 의미죠. 그게 바로 뭐냐? 준, 화지라는 거예요. 준 입법이다. 이런 말 써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행정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은요, 행정에 관한 법적인 분쟁을 법원이 해결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요, 행정이나 법적 분쟁을
법원이니까 형식적 일수는 뭐냐? 법원이니까 사업이에요. 근데 분쟁 해결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죠. 이거는 명실공히 사업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행정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가기 전에 행정부 안에서 판단해주는 작용도 있어요. 행정심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소송도 다 학문적으로는 다 심판에 나갈 수 있지만은 이름이 행정심판인 거는 뭐냐? 행정이나 법적 분쟁을 행정부가 해결하면 행정심판이라고 그러고 법원에 해결하면 소송이라고 그래요. 단지 그거예요. 그 차이가. 근데 이거는 행정심판인데 행정심판은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제기를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에서는 뭐냐? 이거는 행정이에요. 근데 실질적에서는 뭐냐? 이거는 이제 사업이죠. 사실은 두 사람 사이의 분쟁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용은 뭐냐? 사법적 작용이다 라고 표현해요. 준사법적 작용이다. 그럼 다시 또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세를 부과한다. 조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영업 허가를 한다. 영업 허가 이거는 이제 어떤 거는 뭐 도지사 가는 것도 있고 시장 군수 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다 뭐냐 뭐 도지사든 시장 군수든 간에 우리 차원에서는 형식적 의미에서는 뭐냐 행정기관이에요. 세무사는 다 행정이니까 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뭐냐 그것도 행정이죠. 이런 완벽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민한 것도 있겠죠. 법원행정처장이 있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 소속된 사법기관입니다. 법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사람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인데 법원에도 법관만 있습니까? 법관도 물론이지만 법원에 직원을 임명합니다. 법원직 예를 들면 직원 임명. 그러면 법원행정처장 있잖아요. 여기 기관이잖아요. 기관의 형식에서는 뭐냐? 법원행정처장이니까 사업장이에요. 근데 직원 임명은 뭐냐면 두 사람 사이의 분쟁 해결도 아니고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특성한 사람에게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는 효과를 주의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이거는 행정작용이다 이거예요. 과거에 문제 많이 나왔던 거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 속된 기관이에요. 근데 국회 사무총장의 국회 직원 8급이죠. 이런 직원을 임명합니다. 초창기에 임명. 뭐 4, 8급만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그거 말고도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입법심의관도 있고요. 이거 일반직이죠. 또 뭐 국회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직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이고, 그죠? 그럼 국회 사무총장인데 이거는 뭐냐면 형식에서는 뭐냐? 입법이에요. 국회가니까. 근데 직원 임명은 다 실정에서는 예를 들면 행정이다.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토지 등기를 한다. 토지를 등기를 한다. 등기. 이거 의사는 뭐라고 하면 토지 등기 의사합니까? 하면 등기소에 써요. 등기는. 등기소 어디에 속된 게 하면 법원에 속돼 있죠. 항상 시군법원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행정에서 의미 뭐냐?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사업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두 사람의 분쟁 해결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권리 이전된 상태를 장부에다가 넣는 거예요. 단지 분쟁 해결도 아니고 입법도 아니니까 이거는 뭐냐?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 중에서 그러면 이게 항상 우리가 깔끔하냐 않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꼭 행정, 실제로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지방 교행직 시험에 나왔는데 뭐냐면, 토지 수용 나오겠어요. 너무 황당해요, 이 문제. 토지 수용인데, 토지 수용은 누가 하냐면은, 이 형식에서는 뭐냐? 토지 수용위원회거든요. 토지 수용위원회는 행정기관이니까, 이건 행정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질입니다. 이게 참 문제돼요. 토지 수용은요, 강제로 있잖아요. 수용할 때 일방적으로 수용 못하고요. 반드시 뭐냐?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토지 수용위원회가 토지 수용 사업 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기다려가지고 재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토지 수용은 항상 그 내용을 심사한 다음에, 물론 분쟁이 발생하죠. 토지의 소유자는, 만약에 사업 시행자는 내가 네 땅 10만 평 필요한데 10만 평을 10만 원에 사겠다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다가 아니
공영버스 터미널 만드는데 남의 땅 왜 훔쳐먹나? 2만 평하고 평당 2천만 내놔라. 이렇게 서로 달라. 좋은 얘기 안 나온다고. 그럼 분쟁이 발생하죠. 그럼 분쟁을 해결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 재결은요, 따지고 보면은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요, 사업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면 이를 통해서 만약에 토지수용할 때 뭐냐, 특정한 기업체를 살찌운다든지 사업 시행자를 살찌는 게 아니고 도로를 건설하고 공용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의 생활을 좀 더 복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리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복리행정 목적이죠. 복리행정을 복리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복리 목적을 실현한다. 그러면요, 행정적 요소가 있어요. 행정적이 있는 거예요.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예매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거는 주로 다른 지문하고 묶어가지고 대답할 때 분명한 거가 있는 지문 먼저 챙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예매한 거는 그냥 삼각형 쳐놓고 전체 그림 봐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례고요. 과거에 이 사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 이제 지금도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이론이 이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 자체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온다면 뭐냐면 이 사례 묻는 문제가 한 70%, 그 다음에 이론을 묻는 문제인데 그 이론은 뭐냐, 형기적 의미는 이론이 필요 없죠. 성질이 필요해요. 내용이나 성질인데 이론은 바로 뭐냐, 내용과 성질에 관한 다툼이죠. 성질상이란 말은요, 곧 학문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즉 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냐, 강학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학자들의 생각이죠. 학자들. 그럼 우리가 보통 학설상하고 강학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게 같은 말을 써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학설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즘 들어서 강학상을 많이 쓰냐? 자, 옛날에는 학설은 학자들의 전유물로 알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현대 들어오면서 실배, 판사들도 또는 실무에서 새로운 학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설이라는 것은 꼭 어떤 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력은 없지만은 그래도 합리성이 있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의견으로서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걸 표현할 때 강단에 서 있는 학자들의 의견으로서라는 말할 때 강학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꼭 그걸 써야 된다 이런 법도 없고요. 그냥 그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강학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얘가 강학상인데 그게 뭐냐, 진짜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실질적 의미란 말 자체가 내용이나 이런 성질이 기관은 국회 가더라도 행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무조건 뭐 된다 아니고 정말로 성질상 또는 실질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나 이러한 성질상 이러한 구별 이러한 구별이 가능한 기관 안 봐도 구별되는 그러한 이러한 행정의 의해 더 좋고요. 개념과 의가 같은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개념과 의가 같은 말인데 이러한 개념을 만드는 것을 정립이라고 표현하죠. 개념 정립이 가능한가 하는 이야기를 놓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가능한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시끄럽죠, 그죠? 요걸 보고 뭐냐면 시험 문제나 또는 지문에서는 문제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문제된다는 말이 꼭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것을 두고 사람들이 논란을 거듭한다는 말을 그렇게 말을 해요. 용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비슷한 말이지만 알아두셨겠지만은 그런 말 같은데 아닐까 이거 하고요. 그렇다 이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정립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학설이 나눠져요. 강학인데 학설이 나눠지겠죠. 그럼 학설이 어떻게 나눌까요? 실제로 가능한 편하고 안 가능한 편 나눠지겠죠. 가능하다 긍정설, 안 된다 부정설 나와요. 자, 우리가 보통 그냥 긍정설이 나오고 부정설이 나오는데 긍정설의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긍정설이라는 말 쓰거든요. 부정설이라는 말 쓰는데 그거를 대신하는 다른 말이 있어요. 긍정설 대신에 적극설이라고 표현하고요. 부정설이라는 말 때 소극설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데서는. 그래서 만약에 정부는
이번에 북한에서 이명박 정부 같은 거겠죠.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뭐 북한 어린이를 위한 구호에 대해서 부정적, 소극적이다 이 말은 부정적이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긍정설 안에 적극설도 있고 소극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다른 데서는 긍정설 이코로 적극설, 부정설 이코로 소극설인데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적 의미 행정이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표현에서 차이인데요. 태도의 차이예요. 이거는 이제 적극설도 있고 또 하나가 소극설이 있어요. 행정 공부를 했을 때는요, 유창하진 않아도, 재밌진 않아도, 칠판에, 내가 분필을 줘가 칠판 앞에 세워놓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 잘 모르겠고요. 질문 한번 줘보세요. 객관식으로 물어주면 제가 대답할게요. 저는 객관식이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적극설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경해. 이런 게 행정, 이것이 행정이다, 이거야. 근데 이제 소극설은 뭐냐,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방법이 달라. 좀 이건 소극적이지? 그럼 그냥 적극설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원래 원조격에 대한 게 목적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목적설은 뭐냐면, 행정은, 뭐 굳이 다 써볼까요?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다 행정이라는 말 안 쓸게요. 행정은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물론 그 뒤에 목적설이 한두 개겠어요. 목적설 내놨는데 제품 나오니까 또 하자 그러니까 약간 바꿔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바카스 D, 바카스 F 이렇게 하듯이 조금씩 손보죠. 그래서 사실은 저것도 학설을 지지하는 학자도 여러 명이고요. 표현도 다 약간 달라겠죠. 뒤에 가서 이제 씹으니까 이러면 나중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CP요. 학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특징 잡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사법과 이런 구별이 특히 모호해요. 왜냐면 사법이다 입법이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우리는 국가 목적 실현 안 하나? 니만 국가 목적 실현 하나?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씹혔어. 망했어. 걔 망했는데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놈들은 이렇게 남의 거 손보는 거 좋아하거든. 괜찮은 학설인데 망했어. 저거를 좀 갖다가 개량하면 안 될까 해가지고 개량해서 누가 다나카라는 사람이. 일본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통설이야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 결과 실현설이에요. 행정학에서 나올 때는 양태설과 좀 비슷합니다. 주의해야 돼요. 사실 양태설과 거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씹혔어. 제일 씹힌 게 뭐냐면 입법이나 사법하고 구별이 잘 안 된다. 국가 목적이 안 된다니까 그거 구별해 주려고 이제 양로 바꿨어. 씹힌 거야. 씹힌 거 알았어. 알아가지고 뭐냐? 행정은 저쪽 행정 주체가 하는 거다. 이러면 할 말 없잖아. 이거는 법원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국회의원이 하는 줄 그다음에 법 아래에서 법의 구속을 받으면서 계속적, 구체적, 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떡국을 치면 떡국 위에다 얹는 뭐랄까 고명 같은 거예요. 좀 얹은 사람, 더 넣는 사람도 있고 적게 넣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법령이다. 길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씹히는 걸 방지하려고 완벽하게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적극적이라서 우리나라 통설이에요. 원래 통설은 대접 잘 받거든요. 세계 객관식에서는 통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알아놔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외워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냐? 통설이면 보통 통설로 끝나는데 씹혀요. 비판했어요. 이 학설에 대한 비판이 뭐냐면 이건 뭐 비판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있네 써 있어요. 소속설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비판은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런 소속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림자라는 여기에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사진 찍으면 왜 음화가 있고 양화가 있잖아요. 뒤집으면 되는 거다. 왜냐면은 말이 법 아래서란 말은 알고 보면 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법 위에 있는 게 뭐냐? 입법이거든요. 국회의원이 법 위에 있는 건 아닌데 입법 작용은 법을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법의 구속을 받는 게 있는데 법의 구속 안 받는 게 있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에서는 통치행위. 통치행위는 대통령이 한 작용이라도 사법임차의 대상이지 않아요. 계속적 개별적 구체인데 계속적이 뭐라냐? 일시적이잖아요. 한 번 만들면 되는 거 뭐예요? 입법. 입법은 계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반대가 뭐냐? 소극적인 거. 자, 법원이 할 일이 갑자기 없어요. 소송이 없어요.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미안하니까 법관들이 뭐 자기들이 소송 사건을 자기들이 만들면 됩니까? 소송 제기 안 하면 자기들은 재판권을 안 가져요. 그래서 이게 사법작용이다 이거예요. 국가 목적을 실현한다 의지만 해봤어요. 아, 이거 알고 보니까 목적서를 개량했네. 그래서 목적서의 영향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 보면 뭐 이것도 말만 적극적인 건지 보이지 입법 아니고 통칭이 아니고 사법 아니고 입법 아니고 똑같은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적극서는요 소극서를 비판하는 자에서 나왔거든요. 소극서이 뭐냐면 소극적이라고 뒤두드려 맞았어요. 왜냐면 행정이 뭐냐라고 보니까 저는요 이건 아니고요 저거 아닌 게 쟤예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뭐냐고 한번 이야기해봐 해가지고 적극서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소극서 이름이 뭐냐면 일명 공제설이에요. 공제란 말은요 뺀다는 거잖아요. 공제. 우리가 빼기 할 때, 가감 승제 할 때, 빼기, 공제설이에요. 정류수라고 돼요. 원유를요, 가져와가지고 끓이면 제일 휘발성 높은 낮은 단계에서 올라가는 게 휘발유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등유 나오고, 그 다음에 경유 나오고, 벙커 CO 나오고, 나중에 pit이 나와가지고 아스팔트 올려 쓰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류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극설, 공제설, 정류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류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알고 보면 있다는데, 이건 뭐냐? 행정이 뭐냐? 산수야, 산수. 행정은, 그 다음에 그거 뭐냐면, 통치권에서. 자, 통치권 안 배웠어, 그죠? 원래 권력 분립할 때 통치권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좀 이따 지금 얘기하려고. 통치권에서 이러한 입법하고, 또는 이러한 사법을 뺀 나머지들 얘기한다. 그럼 바로 행정이다. 그게 이제 굳이 하면은, 그래서 통치권에서, 예를 들면은 사법하고 입법을 뺀 나머지다, 이런 이야기라고. 산수야, 산수. 그래서 이제, 행정은 통치권에서 입법과 사법이 아닌 나머지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에다가 좀 참고, 이런 거 비슷하죠. 네 나이 몇 살이냐면, 아버지 나이에서 누나 나이 빼고, 형 나이 빼면 제 나이예요. 그럼 그럼 형 나이는 몇 살인데? 아, 그것도 모르세요. 아버지 나이에서 제 나이하고 누나 나이 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어 반복이죠. 도대체 뭐냐고, 네가 몇 살이냐 이 얘기가 나오라고 하니까, 교과시험에서 나왔어요. 이 비판을 받는 거는 소극설은요, 이제 소극설에 대한 비판은 뭐냐면, 단점, 소극설의 단점입니다. 단점은 소극적이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장점이 뭐냐? 장점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보통 학설은 단점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학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게 장점이 나냐면 드디어 지금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려가는 이 행정 개념 성립 아까 봤죠? 행정 성립의 역사적 과정 그게 뭡니까? 권력 분립 과정입니다. 역사적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행정 개념 성립의 역사적 과정이 바로 권력 분립인데 권력 분립이 도대체 뭐며 통치권이라는 말은 또 뭐냐? 요 개념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